현대 일렉트릭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녹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1.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0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회전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중전기 3사 중에서 매출액은 가장 작습니다. 1조 원대를 달성해서 그러나 전년도보다는 31.9%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38.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하는 것은 슬롯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액이 크게 늘었고 판매관리비가 38.8%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01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76.1%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루풋 회계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0.2%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3.4%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은 7.5%가 증가했습니다. 비용은 크게 증가시키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인플레 정도를 따라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TOE 생산성 0.14면 매우 높게 올라간 거고요. 영업이익은 563억 원으로서 무려 전년보다 110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56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16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 가공비 배부 재고산 증가액 때문에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주 잔액을 4조 8천억 원이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앞서 바로 그 LS 일렉트릭을 했기 때문에 느낌은 수주 잔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LS 일렉트릭은 2조 한 4천억 정도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은 거의 뭐 5조 원대를 가지고 있는 거로 그 하반기에 이걸 빨리 좀 공사 완성을 한다면은 좀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연말에 전세가 역전이 될지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주잔고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개 공모부 수준이라서 LS 일렉트릭보다도 좀 수준이 낮은 거고요. 회계 기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주 잔액이 얼마였었고 상반기에 수주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로 나갔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야 기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고자산도 아래와 같은 흐름 양식으로 공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 시대라 하더라도 이 극단의 어떤 업종의 그 특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충 시스템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여기 그 B의 표현이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현대 일렉트릭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이것을 보더라도 아직 원가 회계에는 표준화가 덜 돼 있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분식회계를 할 유혹의 구멍들이 많이 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0.1%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총 제조비용의 28%,
재료 비율이 올랐어요.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2차적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서 PQ 총 지급 비용의 갭이 있는데, 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그 감해도 역시 이 차이가 계속 남거든요. 요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그 전체 재고자산이 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WCAI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면은 일반적으로 원재료도 증가하므로 원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니까 성과가 더 부풀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에 올해 상반기에 8억 6,3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재고가 더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타계정 대체로 넘어온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이 크기가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7억 4천만 원이 나갔으면은 계약자산도 17억 4천만 원 증가해야 되는데 6억 원본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11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전년도는 또 반대고요. 이런 어떤 이 갭을 그거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 재고자산까지 포함하면은 회계 투명성은 클리어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03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상반기보다 22.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115명으로 4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원을 못 넘을 것 같아요. 9,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률은 20.2%나 크게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이 중전기 회사들을 했지만은 효성중공업이 인당 평균액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LS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의외로 그 연봉이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1.4회전으로서 떨어졌는데 1.4회전이면은 좀 낮은 폭입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르폰율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은 일단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이 입증은 역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미래 가치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건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 3.7%로 3.3% 상승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투명회계 가정인데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 이런 통계 4분면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1.7% 상승한 것으로 단순 평균입니다. 많이 상승할 거로 예상했는데 크게 상승은 안 했어요. 가중 평균을 해야 더 정확한 거지만 어쨌든 1.7% 그냥 적용하면은 제조원가 비율의 비율이 있으니까 1.2%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 비율로 봐서는 2.2%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는데 판매 가격을 인하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입증 추론은 충분히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운영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매 가격을 인하할 일은 없지 않느냐 메이커로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르폰율의 그 하락이니까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또 추정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개된 그 재무제표 가지고 아주 뭐 점장이처럼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해낸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흐름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 투명한 것인지, 윤 대통령도 분식회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은 2조 한 3,5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요때 38% 증가한다고 봤을 때 계획보다는 이익은 한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38%를 그대로 줄인다면은 이익은 3천억 원이 날라갑니다. 3,300억 원이 259억 원이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고요. 수르프 관점에서 보면은 매출은 2조 원대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납품 단가라고 보면은 원가 회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도 그래도 충분히 1,100억 정도 이익이 난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더 벌자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3회전 한 10%만 더 노력을 하자. 이 노력은 추가 판매라기보다는 이게 수주를 해서 제작하는 거니까 현재 계약 자산을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2조 2천억 원까지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더블로 2천억 원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보다도 이 35만 원, 요걸 그냥 원 단위로 그냥 비율을 한다면은 또 싸게 공급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봐줍니다. 이것에 대한 그 통계 자본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은 낮게 나오지만은 판매이익가는 원가이익보다 낮게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때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요즘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그 관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됐죠. 정부 예산도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상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은 안 되지만은 디플레이션 기조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도 좀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17.48%로 중장기 3사 중에서는 가장 높게 그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충분 조건 논리에 의한 회계 투명성 입증 정리로 논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